자, 소녀상의 절하는 아베, 나라 망신이다. 네. 자, 쿵스부스님, 나라가 아닙니다. 네, 김원걸이 건달비리로 생활한 또라이를 배지 달아주는 나라 누가 아니겠습니까? 네. 아이고, 자, 우리 김원현님, 막가파 정권이다. 벤틀리 멤버님, 박가천 듣기 싫으면 가라. 근데 이 박가천이라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땅에 있다는 거, 전 그래서 참, 이거 지원이 알바가 맞습니다. 네, 정앤시님 말씀대로요. 자, 그러면은요, 소녀상에 절하는 아베, 어제 여러분께서 기사를 아마 다 보셨을 겁니다. 자, 나라망신이란 생각이 일단 저는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사죄라는 거는요, 사죄하는 사람이 진짜 사죄를 해야지, 사죄하는 거를 받을 수 없는 실력이라든가 또 그런 근거도 뭐 없는지, 누구를 사죄하는 것처럼 동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와, 자기 만족하고 셀프 사과하고 서로 좋다고 박수치고, 이게 정신분열증 내지 정신착란증 아닌가. 그리고 다른 걸 떠나서 일본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한국 사람이 점점 질이 떨어지냐, 왜 이렇게 한국이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냐,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스텝님, 저기 동상 좀 영상 좀 올려주세요. 자,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겠지만 이게 강원도 평창식물원에서 한국자생식물원에서 만든 동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소녀상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베가 이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베가 이 절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이 강원도 평창식물원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일본이 사죄를 안 하니까 저렇게 소녀상한테 사죄하는 거라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 소녀상 위안부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제 그랬습니다. 하여튼 기가 막혀서. 그리고 이 동상, 이 작품이라고 하는 여기다가 제목을 다른 게 뭐냐면은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영어로는 heartfelt apology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진정한 속죄다 이러는데,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억지로 아베는 자기가 이런 동상이 있는 거, 이거 사실은요 정말 국제사법재판소 같은데 상대방 외교 관계를 맺은 나라에 대해서 원수를 이렇게 모독하고 그런 다음에 있지도 않은 이런 속죄를 한 것도 아닌데 속죄를 한 것처럼 저런 식으로 만들었다 하면은 이건 국제사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게 일본 신문이라든가 언론에 다 보도가 됐어요.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수준인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제목을 붙인 사람이 조정래라고, 여러분 뭐 태백산맥 뭐 정글만리, 저는 이 사람의 이 책을 이렇게 보면서 늘 느낀 게 엉터리가 많고요. 그 다음에 아주 편향돼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 김초혜하고 조정래 이 부부가 남한테는요 밥 한 끼 안 사면서 엄청나게 돈에 대해서는 긁어모으는, 그러니까 좌파의 모든 특성을 가진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조정래가 이름을 이제 이거를 붙여줬다고 하면서 이 8월 10일 날요 여기서 이제 개막식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원혜영이도 오고요, 최열이도 오고, 그 다음에 이승겸 신고대학장, 그 다음에 이병길 태평양 무슨 고문, 이런 사람들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래도 온다고 합니다. 이거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일입니다. 이런 거는 막 레스드라님께서 유치하다 이러는데, 우리가 참 보기도 역겨우니까 이제 그만 내려주시고요. 자, 여기에 왜 윤미향이는 안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윤미향이 홍링고님 말씀대로, 링고맘님 말씀대로 윤미향이 부르고 윤미향이 구속수사 들어가야 되는데, 참 K 시나브로 말씀님 말대로 이거는 코미디에다가 일종의 샤머니즘적 정석, 진짜 와, 이거 너무 저는 창피해요. 그리고
이 SNS에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대깨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뭐 희대의 걸작이 나왔다. 뭐 아베 뭐 시원하다 사이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네요. 네, 또라이들. 네, 맞습니다. 근데 자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정말 일본이란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수를 저질수로서 하면은 이거는 나라를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진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이걸 보면은 한국을 더 우습게 볼 수 있어요. 아, 저 정도의 유치하고 저질인 나라구나.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외교적으로 이거 두고두고 부담이 됩니다. 거기다가 동상이니까 이거 뭐 철거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요. 일본이 국가 홍보에 일본이 그동안에는 돈을 제일 많이 썼던 나라인데 문재안이가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나라가 국가 홍보에 돈을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정말 창피하죠. 그리고 그 국가 홍보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대해서 제재 풀어달라. 또 김정은이 하고 뭐 트럼프하고 또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위해서 어마어마한 로비 비용을 일본보다도 더 많이 워싱턴에서 쓰는 게 바로 한국입니다. 정말 열불날 일이죠. 그런데 일본의 이 로비력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축척이 돼 있어요. 특히 자팬 파운데이션이라든가 또는 많은 일본 관계에 아주 일본에 대해서 친일적인 그 재단들 또 연구소들 이런 걸 통해서 일본은 그야말로 친일파들이 엄청나게 이 지식인 그룹까지 해가지고 숙성돼 있어요. 예술계도 그렇고. 그런데 일본에서 이걸 가지고 말하자면 쫙 뿌릴 수 있는 겁니다. 뭐 전 세계 외교 공간에 뿌려가지고 봐라 한국이란 나라에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일단은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본이 한국을 강점을 했고 굉장히 사악한 그 다음에 36년 통치를 했다 하더라도 아니 한국도 이제 잘 사는 나라고 정말 대단한 나라인데 이게 뭐야? 이것도 이렇게 무슨 정부에서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란 나라는 유치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누구하고 이제 싸우고 뭐 정말 부부끼리 싸우고 자녀하고 싸우고 그래도 아니 일부러 그림 하나 그려갖고 당신이 나한테 사과 안 하니까 나한테 무릎 꿇고 조아리는 거 남편이 이 마누라 대가 세가지고 나한테 사죄도 안 하고 사과도 안 하고 그래갖고 마누라 사진을 이렇게 합성을 해가지고 조아리는 사진 뭐 어디 그 시부모님한테 이렇게 절하는 사진을 합성을 해가지고 남편이 딱 받는 사진 집에다 딱 걸어 놓으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날로 이혼이죠. 네? 지금 보면은 외교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외교적으로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강제징용 문제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 정부가 청산을 하겠다고 한 게 이달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보복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일본은 65년에 협정을 통해 가지고 과거에 대해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배상을 했다고 국제법적으로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개인 배상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얘기를 한 거죠. 선고를 한 거죠. 그래서 미쓰비시라든지 신일철이라든가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팔아가지고 그거를 강제징용하는 사람한테 배상을 한다. 이런 절차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본은 경제적인 보복을 할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원로들 이른바 한일 관계를 걱정하는 원로분들이 모여서 제발 정신 차려라. 이거 파국으로 갈 거냐. 일본은 우리나라한테 매우 중요한 나라고 일본하고 우리하고 잘 지내는 게 중국에 대해서도 위협이 되고 또한 북한에 대해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헤엄쳐 갖고 온 탈북자가 다시 헤엄쳐 가지고 가고 뭐 정부에서 주는 아파트 전셋돈 다 빼갖고 4,000달러 정도를 다 달러를 바꿔갖고 북한으로 월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김정은이가 가르쳐 줘야지 우리 군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을 왜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보장이라는 걸 우리가 이 나라가 해줄 거라는 안보에 대해서 세금을 우리가 그나마 내는데 이게 뭡니까? 정말
아주 그냥 막 욕이 막 그냥 여기까지 나온 요즘 들어서 제가 그냥 욕이 막 늘었습니다.